오는 5월에 문을 열 대구문학관에 대구 대표 문인을 비롯한 다양한 작가들의 희귀 자료들이 잇따라 기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한중 FTA 9차 협상에서 보호가 필요한 농산물인 초민감 품목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촬영업계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업체들은 해외 제철소 투자 확대와 합병 등을 통해서 불황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와 송광익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지만 낮 기온은 어제와 같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한낮에는 대구 8도, 안동은 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직도 대구와 경산, 칠곡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라도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 아침 경북 북서 내륙을 시작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목요일부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화, 현진건, 이장희 선생은 대구를 대표하는 문인이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최남선, 또 김억 등 한국 문학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문인들의 원본 작품이 오는 5월에 문을 여는 대구 문학관에 기증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의 대표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발표된 개벽 70호입니다. 지난 1926년 개벽사라는 출판사가 만든 문해 잡지의 원본입니다. 1939년에 발간된 물새 발자옥이라는 이 악보집은 완벽에 가깝게 보존돼 있는 희귀 자료입니다. 이인성 화백의 판화가 표지에 찍혀 있고 박태준 씨가 작곡한 노래 악보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창작 시조집 최남선의 108번뇌와 대구 출신 작가 현진건의 무영탑도 눈에 띕니다. 모두 개인 소장품으로 오는 5월에 문을 열 예정인 대구 문학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문학관이 문학관답게 활용이 되고 또 활성화되자면 좋은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내한테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대구문화재단은 대구 문학관에 소장할 자료를 구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1년 동안 1920년부터 60년대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문인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나서 초판 단행본과 문예지, 육필 원고 등 14,900여 점을 기증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십 년 지나고 나면 이 자료들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해서 귀한 그 향토에 또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이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들었습니다. 기증받은 자료 가운데는 문학사적 가치가 큰 것들이 많아서 이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 특별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한과류와 식용유,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식품과 제수용품,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취급업소 등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품 제조나 판매 행위 여부, 허위 과대 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종사자의 개인 위생 상태,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각종 도로 건설에 예산 1,245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성서산업단지 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도로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관심에서 달서구 유천동 사이 외곽순환도로 미개설 구간 공사를 상반기 안에 647억 원을 투입해 시작하고
테크노폴리스와 달성 1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또 상습 교통 혼잡 구간 10여 곳 공사도 할 예정인데 대구시는 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신규 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 9차 협상이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농산물을 뜻하는 초민감 품목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8차례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주 시작된 9차 협상에서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을 맞교환합니다. 정부는 연구 용역과 생산액, 관세율, 수입 현황, 다른 FTA 협상 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분야 47개 초민감 품목 후보군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이 되면 연관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오미자와 배추는 제외되고 수박과 딸기, 자두 등 저장성이 낮은 과일도 빠졌습니다. 또 국화, 장미, 카네이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훼류와 주요 한약재도 제외돼 경북농업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공업체에서 제조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예상이 됩니다. 지역 오미자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피해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해 더 많은 품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품목 이거 보고 또 아마 2차 발표할 때 빠진 건 다시 추가로 넣어달라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한중 FTA가 타결되면 경북의 농축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7,400억 원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 지역 시군들이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구미와 고령, 칠곡 등 5개 시군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반 보험에 문경과 고령, 상주 등 3개 시군은 주민이 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리 하자 탓에 피해를 당한 경우 보험사가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08년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경북 7개 시군을 포함한 65개 자치단체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올해부터 대구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터미널과 차고지 등에 적용했던 공회전 제한구역을 대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단속 규정을 개정해 사전 고지 없이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경유자동차 5분 공회전 제한 시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에 등록된 53만 대의 차량이 5분의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소나무 1,06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새해에도 철강업계의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올해 해외 제철소 투자 확대와 합병 등을 통해서 불황 탈출에 나섰습니다. 임혜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적 악화의 최고 경영자 사퇴 압박 논란. 내후 외환의 한 해를 보낸 포스코는 가보년 새해를 맞아 최고 경영자를 새로 선임하고 실적 부진에서 탈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포항 파이넥스 제3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일관 제철소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지난달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마무리한 만큼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철강사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신년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글로벌 넘버원 경쟁력, 넘버원 수익력을 방어하기 위해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선과 포스코 건설의 브라질 제철소 건설 등 자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효과도 올해부터 포스코 패밀리의 힘을 보태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현대 하이스코어와의 합병을 마무리해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는 등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됩니다. 철강공단 업체들은 철강 경기가
지난해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하고 빠른 회복은 쉽지 않지만 희망 속에서 불황 탈출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가보년 새해에는 국제 경기가 조금 되살아나고 또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의 생산과 내수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는 모두 4~5% 감소했지만 올해는 비록 소폭이지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가 새해에는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침체의 늪에서 훌쩍 벗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해외 유명 상표와 비슷한 가짜 제품을 수입 판매해서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정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각각 추징금 5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정품 가격으로 치면 73억 원에 이르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관세법도 어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휴대전화기용 덮개 5,500여 개와 핸드백 660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업자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휴대폰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소액 결제를 하고 또 이 휴대폰들을 중고로 판매한 혐의로 2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휴대폰 판매 대리점 21살 박모 씨를 통해 대학생 J 씨의 인감증명을 받는 등 30여 명으로부터 휴대폰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 서류를 받아 70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1,50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이 휴대폰을 24살 오모 씨 등에게 팔아 7,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만 마음 건강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카소는 예술이 우리의 영혼을 일상의 먼지로부터 씻어준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번 주 문학의 소식에서 준비한 전시 소식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켜보시죠.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전시가 엑스코 특별 전시장에 마련됐습니다. 20세기 내내 가장 많이 회자됐던 작가지만 그의 작품을 만나볼 기회는 흔치 않았는데요. 이번 전시는 피카소의 고향 스페인 말라가시와 피카소 재단의 공식 소장품들로 꾸며졌습니다. 피카소 선생님은 다작을 한 것도 유명하지만 많은 장르를 넘나든 것도 유명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다가 막히면 시를 썼고 시를 쓰다가 막히면 보석도 만들었고 보석을 하다가 막히면 다시 도자기를 했고 도자기를 하다 막히면 다시 석판화도 만들었고 다시 그게 막히면 또 그림을 그리셨고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피카소 선생님의 도자기, 애칭, 판화, 원본책, 드로잉, 사파 등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피카소 재단 25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야심차게 선보이는 피카소 고향으로부터의 방문은 피카소가 1905년부터 1971년까지 그린 주요 작품들을 14개의 섹션으로 구성해 보여주는데요. 그의 인생 전반을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벽을 작품으로 만드는 작가 송강익의 개인전이 봉산문화회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높은 벽면 가득 작가가 만들어낸 블록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가는 한지를 자르고 접고 찢기를 반복해 공간 안에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 무채색으로 만들어진 입체적인 선이 미묘하게 일렁이는 것도 같은데요. 작업에 있어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행과 한 가지입니다. 고행이라는 것은 고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또 찾아가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은 역시 작업에 있어서의 노동,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와 송강익 작가의 전시를 통해 날씨는 비록 차갑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2014년을 맞아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신년 음악회를 엽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대구 시민회관 그랜드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곽승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 봄의 소리 등 활기찬 왈츠와 유명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하고 친숙한 클래식 음악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1, 2층 객석은 매진된 가운데 발코니석 전석이 추가로 판매 중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과 분석 결과 대구시가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대구는 100점 만점에 92.1점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인 82.6점, 전국 평균 75.4점을 웃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개 법적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일몰제를 도입해 기금의 정비율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고 개별 기금의 잉여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통합한 뒤 투자 사업에 적극 활용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택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가능한 자영업, 이른바 소호 창업과 육성을 위해 대학생들이 해외로 파견됩니다. 대구대학교는 학생들이 개발도상국 시장 분석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달 중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40여 명의 학생들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된 학생들은 2주에 걸쳐 해외에 있는 진출기업과 기관을 방문하고 현지 대학에서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 대구 보건대학교가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간 평가에서 이 대상 기관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보건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구 경북 지역 기관 28곳에 참여자 만족도와 수료율, 연수 목표 달성률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대학에 위탁해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 산업체와 기관에서 직장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28개 기관 가운데 대구 보건대를 포함한 10%인 3개 기관이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에 참가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무공수훈자회 1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과 옥곡 2동 경로당 김영수 회장 및 회원 1동 1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사정 2동 경로당의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회원분들께서 10만 원, 이신분 회원을 비롯한 회원분들께서 20만 원, 영천시 서부동 3통 주민 1동 30만 원, 성주중학교 학부모에서 30만 원, 경산 LIG 아파트 부녀 회원 1동 10만 원, 경산 와촌면 시천리 이상덕 씨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한낮에는 대구 8도, 안동은 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직도 여전히 대구와 경산, 칠곡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라도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이 많겠고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청도는 영하 9도, 영천은 영하 8도로 어제보다 더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김천은 영하 10도, 상주 영하 7도로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의성은 영하 12도, 봉화는 영하 11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아침 기온이 더 낮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5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 울진은 3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포근합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한 차례 눈이나 비가 온 뒤에는 목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던 만큼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